전체화면. 네. 안녕하세요. 나운피플2 연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요, 여러분께 나비 AI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번 출시된 나비 AI 3.0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강화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비 AI 3.0에서 주된 개발 방향으로는요, 먼저 많이들 이제 딥러닝으로 생각하면 블랙박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제조업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딥러닝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용 가능한 딥러닝이라는 꼭지를 잡아봤는데요. 이는 이제 그 딥러닝의 그루의 한 명인 앤드류 융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We have enough paper, start publishing, and start transforming people's life with technology. 즉, 이제 제가 볼 때도 딥러닝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을 제조업에 사용하는 부분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학계에서 이제 연구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성능, 최고의 어큐리시를 내릴 수 있는데 연구가 중점이 되어 있다면요. 제조업 실생활에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고가의 비용이 아니면서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용 가능한 딥러닝 부분을 꼭지를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이라고 저희는 꼭지를 잡아봤는데요. 제조업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고, 뭐 대용량의 이미지들이 나오고, 뭐 채널이 멀티 조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멀티 조명을 이용한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또 딥팩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딥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을 사용해서 트레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 꼭지로 잡아봤고요. 예, 이런 나비 AI 3.0의 트렌드와 고객사 니즈를 반영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멀티 레이블, 뭐 패치 트레인, 히트맵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예, 이런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저희 3.0이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 나비 AI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저희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품은요, 크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트레이너와 그 다음에 학습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SDK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모듈로는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프로세스에서는 뭐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마스, 이 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단위의 아주 작은 비적용 분량 위치를 검찰할 때 사용된다면요. 이제 어떤 이미지를 주면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머큐리, 클래시피칸의 머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내에 어떤 특성을 분류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위치 정보하고 특성을 같이 하는 디텍션 기반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아직 3.0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리리즈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주피터라는 모듈이 있고요. 이 주피터라는 모듈은 양품 이미지만 학습해서 불량 이미지를 분류하던가 아니면 불량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모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나비 AI 툴킷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너 구성은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생성 부분이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단순히 이제 이미지를 분류해 놨다면 뭐 마스나 아니면 비너스 같이 네이블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이블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네이블링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하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할 수 있는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라미터가 설정되면 이제 학습을 진행시킬 수 있는 학습 과정을 볼 수 있는 얼마나 이제 학습이 진행됐고 어느 정도 학습의 정확도가 올라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UI가 있고요. 이런 학습이 완료가 될 경우 학습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U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리포팅 해줄 수 있는 하는 그런 툴이 이제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3.0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빠르고 심플한 학습 방법론을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멀티 라벨, 멀티 채널, 배치 트레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 최적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네트워크 모델이
최적화됐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게 인퍼런스를 가중할 수 있게끔요. 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텐서RT, 인텔에서 제공하는 오픈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딥러닝 결과 분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히트맵과 그 다음에 컴피던스라는 것을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딥러닝에서 나왔던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빠르고 심플한 학습 방법론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부분은요. 먼저 멀티 3.0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요. 멀티 레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제 세그멘테이션 혹시 딥러닝을 다뤄봤고 세그멘테이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마스에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어떤 이미지 주고 뭐 도로냐 자동차나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요. 제조업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사용되는 부분은요. 우선은 이제 딕팩을 찾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이게 신발을 주고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스파크하고 그 다음에 분량을 이물을 검출해내는 그런 요청사항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마스 세그멘테이션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스파크랑 이제 분량을 동시에 레이블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는 잘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정확도까지는 올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이제 고민스러웠는데요. 멀티 레이블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각각의 그 어떤 딥팩이나 찾으려는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트레인할 경우에는 성능을 최대로 어큐레시 최대로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각 따로 레이블링 해주고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 부분도 거의 99% 저희가 이제 분량하고 스파크를 찾아내는 걸 확인했고요. 뭐 멀티 레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PCB 검사 같은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쇼트하고 오픈이겠죠. PCB 검사에서 뭐 회로에서 오픈하고 쇼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따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3.0 나오기 전에는 이걸 따로 이제 트레인했어요. 같이 트레인해도 한 90%는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서 요구하는 건 미검은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정확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두 가지 오픈형 따로 그 다음에 클로즈형 따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함으로 해서 이번에 뭐 정확도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DB를 따로 관리하는 부분에 복잡한 면도 없어졌고요. 또한 성능 면에서도 두 개 분리한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곡물 이제 분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곡물하고 옥수수를 좀 분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방법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딕텍션을 이용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딕텍션을 이용했을 경우에 곡물의 크기를 알기가 약간 힘들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세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했고요. 기존의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했으면 곡물하고 옥수수를 따로 트레인하고 따로 이제 계산한 다음에 리포팅을 해드려야 됐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곡물 레이블링 따로 그 다음에 옥수수 레이블링 따로 해가지고 트레인 시켜서 거의 이제 네트워크 두 개를 분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오히려 또 정확하게 더 트레인 될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채널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딥러닝에서 멀티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조명에 따라서 어떤 딥팩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거든요. 아니면 포커스에 따라서 기존 방식은 아래 보는 것 같이 네트워크를 각각 따로 넣거든요. 조명마다 따로 넣고 결과를 이제 취합하는 방식을 했다면요. 3.0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뭐 여러 채널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64채널까지 지금은 이제 RGB 채널이 이제 3개가 있고 이미지가 4개이다 보니까 12채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또 이 부분 적용한 부분이 뭐 PCB나 아니면 렌즈 검사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조명을 달리해서 이런 부분 성능 향상도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딥러닝을 트레인 했을 때 관리하는 부분에서 각각 따로 이제 트레인 하려면 DB를 따로 갖고 가야 되고 또 트레인도 각각 따로 해주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그냥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점이 정확도 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채널 간의 그러한 어떤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조명이라 해도 A 조명, B 조명을 사용했을 때 A 조명에서는 힐타이 나오는데 B 조명이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B 조명만 보는 게 아니라 A 조명까지 리퍼런스가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정확도 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결국은 4개 이용할 걸 하나로 이용하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받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배치 트레이닝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한 2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논문들이 이제 오토 ML 관련해가지고 논문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적용을 못했고요. 저희도 이제 이미지를 주면 한 4번, 5번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최적의 뭐 모델이나 어그멘테이션을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4번, 5번 트레이닝 하려면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이거 트레이닝하고 결과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가 이제 소모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불편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파라미터를 세팅을 한꺼번에 해놓고 뭐 집에 가기나 아니면 주말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세팅을 해놓고 퇴근하고 이제 출근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일한 능률도 훨씬 더 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걸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치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요. 뭐 어그멘테이션을 따로 하던 아니면 모델을 따로 하던 아니면 트레인 사이즈를 따로 하는 그런 방법론을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고 한꺼번에 트레이닝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최대 10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이제 속도 향상 부분에서는요, 뭐, 이제, GPU 메모리, 저희가 이제 2.5 버전이 3.0 오면서요, 뭐, 모바일 넷 버전 3나 아니면 여울로 버전 4 아니면 다른 좋은 네트워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계속 저희도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네트워크는 좀 더 경량화되면, 최적화되면서요. 그 다음 네트워크가 최적화된다면 이제 GPU 메모리도 좀 더 감소가 됩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하다 보면 하드에 이제 많은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드 쪽에서는 I/O 작업들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닝 속도가 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GPU가 거의 한 5에서 10% 밖에 차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I/O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I/O 메모리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use in memory라고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과정의 메모리에다 놓고요. 그것을 이제 다시 읽을 때는 메모리에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요. 3.0에서는 트레이닝 속도가 비약적으로 좀 향상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혹시 중간중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까 이제 전 차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요. 저희 쪽에서 이제 나비 AI 1.3 버전 향상이 되면서요. 몇 가지 네트워크 부분에서 향상이 좀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는 같은데요. 최신 GPU를 사용하게 되면 최신 GPU라는 게 이제 RTX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 세대인 이제 DTX 부분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뭐 변경 없더라도 GTX에서 RTX 가면서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30% 속도 향상은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너무 아이디어를 기존의 저희 네트워크에 녹여가지고 최신 딥러닝 모델이 업데이트 되면서 성능 향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처리 데이터 양자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트레인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FP32로 트레인을 해요. FP32라는 건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를 이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트레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인퍼런스를 16비트로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좋아지겠죠. 하나가 이제 그 메모리 올라가는 메모리가 이제 절반을 줄어들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도 면에서 충분히 이제 빨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이제 엔비디아나 오픈비노에서 컨버전 시켜주면 저희 모델을 그쪽으로 컨버전 시켜주면 이런 데이터 양자화. 저희가 이제 이번 버전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8비트까지 이제 다음 버전에는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한 10메가 이미지, 10메가 이미지면 한 3000에 3000이면 9메가에서 약간 좀 큰 이미지거든요. 그런 칼라 이미지를 처리했을 때
45ms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건 이제 기존 모델에 저희가 2.5에 있는 모델보다는 한 2.5배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향상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향상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예, 오픈비노 텐사RT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것보다 저희는 오픈비노 텐사RT를 지원할 수 있게끔 기존의 네트워크 모델을 좀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텐사RT 적용하다 보면요,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메모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속도도 2배에서 3배 정도 향상이 됩니다. 이게 모델이나 모듈에 따라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요. 뭐, 마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한 1.5배, 2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까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텐사RT에서 저희가 옆에 보시는 그 컨버전 툴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텐사RT 오픈비노를 가지고 저희 거 모델을 직접 텐사RT 오픈비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런 컨버전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컨버전 툴을 가지고 바로 저희 거에서 트레이너에서 나온 그 모델을 이 컨버전 툴을 하면 텐사RT로 할 거냐 오픈비노로 할 거냐 해서 컨버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사RT 부분은요, 우선 저희가 이제 이런 컨버전 가지고 프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텐사RT를 기존에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리얼타임으로 컨버전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로딩 시간이 꽤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우선 컨버전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로딩하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픈비노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딥러닝이라 하면 무조건 이제 엔비디아 GPU를 생각하신대요. 요즘은 이제 인텔에서도 많이 그 딥러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텔 CPU, GPU, 모비디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픈비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인텔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오픈비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컨버전 툴을 이용을 해서 가지고요. 뭐 인텔의 CPU나 인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텔 CPU를 사용하시다 보면 GPU 없이 모니터가 가능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인텔 내부 안에 또 GPU가 있거든요. 그런 GPU를 이용해서 가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텔에서 모비디우스라는 그런 게 있어서요. 그 칩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기존에 6세대 이상이라면 간단한 검사는 GPU를 이용하면 어떤 리소스의 디그레이션 없이 딥러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한번 오픈비노하고 텐사RT 적용했을 때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거 이제 비너스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카운팅 하는 건데요. 저희 거 비너스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데스크탑 환경은 그러니까 i7의 8700 8세대 CPU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GPU는 RTX 2080을 사용했는데요. 인텔 이제 GPU를 사용했을 때 한 12ms, 엔비디아 GPU 당연히 빠르겠죠. 한 5ms. 거기에 이제 텐사RT를 적용했을 때 3ms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5ms, 3ms, 좀 더 복잡한 걸 하면 확 차이가 날 건데요. 이게, 원래는 한 2~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5ms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다른 부가적인 그 딥러닝 프로세스보다는 뭐 앞에 그 퍼스트나 프리 프로세스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딥러닝 결과물 때는 한 2배, 3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인텔 GPU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13ms 정도 나오거든요. 분명 초당 한 13mm면 한 50장, 60장 정도? 60장에서 70장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이제 720에 480 이미지거든요. 그 정도에서 13mm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검사 택타임이 약간 늦은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검사가 아니고서는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인텔 이제 i5의 8259U라는 그 인텔에서 루피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GPU가 좀 좋아요. 그런 걸 테스트해 보니까 한 12ms 같은 걸 했을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데스크탑 환경만 지원할 뿐만 아니라요. 뭐 TX2 당연히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를 이용한 그런 계열들에서는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엣지에서 NPU를 좀 가지고 테스트해 봤을 때도 한 20에서 30ms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나비 A 3.0이라 MPU 적용하고 TX2 엣지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은 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웨비나를 따로 준비하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제가 인텔 사람은 아닌데 인텔 이제 10세대에 오면서 그 딥러닝에 이제 가속화된 이제 오퍼레이션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AVX, OLE 들어가면서요. 근데 그런 거 이용하게 된다면 인텔에서는 뭐 2배 빨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 10세대 CPU에서는 적용이 안 됐고 그 서버용급 CPU에서는 좀 적용이 됐더라고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 결과 분석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히트맵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히트맵을 보고 이 부분은 트레이닝이 절 됐네. 이 부분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겠군. 아니면 마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여기 보시면 이런 히트맵을 주고 여기에 어떤 스레스홀드를 잘라요. 그래서 잘라서 그 이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디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히트맵을 보고 미검이 없으려면 스레스홀드를 좀 낮춰라. 아니면 디팩이 올라오는데 그 스레스홀드 미만에 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미지를 더 넣어서 학습을 시켜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마스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 드렸다면 머큐리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강아지 개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강아지하고 개가 나왔는데 어떤 때는 강아지 나오고 어떤 때는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개로 봤지? 왜 이게 강아지로 봤지? 머큐리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확률에 대한 노멀라이즈 되는 확률만 제공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히트맵이라고 머큐리 히트맵을 제공을 해가지고요. 이게 왜 여기를 봤는지에 대한 그런 에비던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검사가 왔거든요. 검사에서 이게 유형을 좀 디팩하고 유형을 분류해 달라라고 왔는데, 이제 디팩을 하고 잘 분류됐어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도 완벽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불량인데 양품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왜 이러지 하고 이제 2.5 나오기 전에는 왜 이럴까 고민이 많았는데 3.0 나오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히트맵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한번 히트맵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디팩이 있는 부분에 항상 마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디팩을 트레인 된 게 아니라 그 마크가 이제 트레인 된 거예요. 마크된 부분을 다 지워줬어요. 그리고 다시 다시 트레인해서 뭐 이제 히트맵을 보니까 그 부분이 올라오는 걸 확인했고, 이런 부분에 좀 머큐리의 히트맵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결과, 이게 히트맵을 제공한다고 해서 애큐리시나 아니면 뭔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잘못 나왔을 때 어떤 그런 에비던스를 알고 있다 보니까 고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컴피던스 값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머큐리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큐리에서 이제 다음 예를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1,000원, 5,000원, 만원을 트레인 했어요. 근데 이제 잘 트레인 돼가지고 잘 분류가 돼요. 근데 갑자기 5,000원, 5만원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본 게 이제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1,000원, 5,000원, 만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아마 5,000원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그러면서 만원에 약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이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딥러닝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본 것만 알 수밖에 없다는. 근데 제조업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없는 불량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컴피던스 값이라는 걸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에 트레인한 거 보시면 이런 어떤 확률 분포를 저희가 갖고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새롭게 뭐 5만원권이 들어온다면 이 확률 분포하고 전혀 다른가 보니까 제가 5만원권에 했으면 5천원권 여기 있겠죠. 확률 분포상에서. 근데 5만원권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즉 저희가 학습시킨 시료하고 새롭게 든 시료가 얘가 본 건지 안 본 건지를 얘가 트레인 했을 때 본 이미지인지 안 본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그런 컴피던스 값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컴피던스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봤을 때 피카운트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하고 하얀색하고 점만 패턴만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사이파 10이라고 아주 좀 사이파 10은 이제 내추럴한 이미지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타이어를 좀 분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사이파 10 이미지가 트레이닝 했을 때 타이어를 줬을 경우에 한 대략 이제 저희가 사이파 10에서 타이어를 줬을 때는 다 분류가 되는 컨피던스로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컨피던스 값이 낮게 나오면 불량으로 처리하고요. 이 컨피던스가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유형으로 집어넣어 주던가 아니면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던가 함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김정훈님께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세일즈 골뱅이 나온피플.으로 메일 주시면요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3.0에 오면서 편의 기능은요 어그멘테이션이 좀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비전을 이제 시작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룰 기반의 그런 비전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 만들고 이걸 알고리즘 검증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뭐 노이즈를 넣던 뭐 로테이션을 넣던 하는 그런 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이걸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다르게 변환이 됐어도 잘 동작할 수 있을지, 뭐 카메라 대부분 비전이 카메라에서 보다 보니까 뭐 그라데이션을 주거나 아니면 포커스를 좀 날리거나 뭐 그런 효과들을 좀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 시대에 오면서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검증 툴에서 어그멘테이션 툴로 녹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이던가 재작년에 논문 나온 것 중에 많이 어그멘테이션 관련된 논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저희가 15개 적용하다 보니까요. 만약 15개를 설정해 놓으면 이게 랜덤하게는 설정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는 어그멘테이션이 15개가 다 정의가 돼가지고 원본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3.0에서는 랜덤 카운트라는 게 줘가지고요. 맥시멈으로 어그멘테이션 몇 개까지 적용이 될지, 그 다음에 프라버리티를 좀 줘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좀 낮게 주고 싶다 하면은 프라버리티를 좀 낮게 주시면 어그멘테이션이 확률적으로 뭐 7개에서 3개만 들어간다더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3.0에 들어오면서 아까 멀티 채널에 저희가 강화됐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멀티 채널을 어떻게 어그멘테이션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명 같은데 각각에 따로 노테이션 시키면 모든 그 채널들이 다 노테이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화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멀티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뭐 이제 리퍼런스 영향이라면 회로도가 있고 원본 이미지가 있다 했을 경우 이거 2가지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회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레이 이미지라 뭐 칼라 어그멘테이션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지정하냐 안 하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멀티 채널에서 어그멘테이션 적용하는 데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오면서 어파인 트랜스폼은 적용이 돼요. 근데 칼라 어드저스트는 지원이 않게끔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편의 기능으로 저희가 이제 블러 크롭과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가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대부분 이제 제일 처음에 문의 왔을 때 문의 왔을 때 이제 하는 부분들이 마스 가지고 디펙을 찾아내고 싶다. 잘 찾아내요. 괜찮은데 근데 미검이 오게끔 하고 싶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레스홀드 값을 좀 낮춰요. 그래서 미검 없이 잘 돼요. 근데 이제 과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디펙만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디펙을 잡고 디펙의 유형을 알고 싶다. 왜냐하면 유형을 알게 되면 단순히 검사뿐만 아니라 공정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유형의 디펙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품 미검에서 한번 필터링 해줄 수 있겠냐, 아니면 디펙 유형을 알고 싶다 해서 앙상블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앙상블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마스 가지고 SDK 가지고 이제 크로핑하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머큐리에서 크로핑 된 걸 갖고 와서 다시 집어넣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원샷으로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보시면 텍스처에 이런 그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어떤 크로핑이 나오게 되면 그 크로핑을 정의해 놓고 그 크로핑을 일정한 폴더에다가 잘라서 지정해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잘라게 된다면요, 머큐리 툴에서 바로 저희 거 이제 DB를 로딩, 그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를 로딩해서 바로 트레이닝 가능하게끔 마스하고 머큐리, 즉 세그멘테이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스를 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까지는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패치 트레이닝 기능이 있는데요. 패치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대용량 이미지들이 있어요. 제조업에서 100메가, 500메가, 심지어 1기가까지 넘어가는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GPU 한계 때문에 트레이닝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은 이제 그걸 이미지를 자르는, 그리고 그런 대용량 이미지는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패턴이 유사하게 어디를 보나 같은 패턴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패치라는 부분으로, 즉 이미지를 잘라서 트레인 하게 되면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패치 트레인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부분이 유저가 직접 패치를 자르고 트레인 해야 구성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3.0, 2.5에 오면서 이제 패치 모드라는 부분이 생겼고요. 이 패치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요, 이 딥팩 위주로 이와 같이 랜덤하게 크래핑이 되고요. 또 이제 정품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래 랜덤하게 또 양품 이미지도 같이 트레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공해 드리면 좋은 점이요. 우선 대용량 이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떤 때는 10메가짜리 이미지, 50메가짜리 이미지를 하더라도 50메가짜리 이미지, 10메가짜리 트레이닝 한 걸 50메가짜리 이미지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중국어, 일본어 UI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SDK에서도요, UTF-8로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요, 어떤 언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어 언어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영어로 됐다면 변경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한글 경로가 있거나 아니면 다국어 경로가 있을 경우에 UTF-8로 변환해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아닌데요. 다음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딥러닝 툴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의 이제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먼저, 아까 제가 이제 잘잘하게 뭐 멀티 채널, 멀티 레이블, 패치 트레인 부분을 말한 부분이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트레인도 하고 검사도 진행을 해요. 단순하게 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요. 이런 여러 가지 리드를 받고 그 리드를 종합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젝트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일반 딥러닝 기능에는 없는, 다른 툴에는 없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PCB 좀 복잡한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2080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검사하는 것도 많고 이미지도 대용량이고 검사할 항목도 많다 보니까 2080 두 개가 들어갔는데요. 텐서알티 적용을 해서 2070 하나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GPU 몇 개가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PC가 불안해하는 것과 파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알다시피 GPU 두 개 꺼내면 파워도 높아야 되고 또 메인보드 높아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 부가적인 게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딥러닝 검사 비용의 감소를 받습니다. 네. 박 위원님이 주피터 기능이 궁금한다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 릴리즈는 하진 않았어요. 주피터 기능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저희가 이제 사과를 보면, 사과가 계속 보면 불량 사과, 아닌 사과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품 이미지를 학습하면 거기서 이제 그거랑 다른
부분의 디펙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주피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양품은 이거야. 근데 불량이 왔으면 그냥 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불량이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피터고요. 실제 아직까지는 좀 오픈 공식 내리지 않은 이유가요. 테스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저희 쪽에서 아직까지 이제 성능 이슈가 아직까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현재 3.5에서 공식 릴리즈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친 거고요. 아마 좀 뭐 내용이 하다가 이제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일이 있어서 웨비나다 보니까 아마 딴 데 가서 못 드신 분도 중간에 놓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중에는요 좀 편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2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2부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주제로 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뭐 아마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희 거 트레이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할 건지, 아니면 엣지 컴퓨팅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SOC를 이용해서 NPU 적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할 건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웨비나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제를 좀 코멘트 잡아주시면 저희 2부 준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2부 때 제가 됐던 다른 분이 됐던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